넷플릭스 새 드라마 탕금 5월 1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원작 소설과 예고편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배역과 촬영지, 비하인드 정보도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씨 부인과 대릴사위 심열국 사이에는 후사가 없어 시바지 하녀를 통해 심재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민씨 부인에게 심재희는 사랑받지 못한 증거 같은 존재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애정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들만을 원했던 민씨 부인은 무녀 귀국자에게서 비방을 받고 아들 홍랑을 낳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의 중심은 오로지 홍랑이었고 재희는 밥조차 못 얻어먹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홍랑은 민씨 부인의 눈을 피해 누이를 따뜻하게 챙겼습니다. 홍랑은 자신 때문에 금종령이 내려 외출조차 못하게 된 제이에게 동백꽃을 꺾어다 주겠다며 나가게 됩니다. 그때 홍랑은 민씨가 몸에 지니라 준 번발톱 놀이개를 누이에게 잠시 맡겨두며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중요한 상징이 바로 번발톱 놀이개입니다. 아직 드라마 예고편에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놀이개는 홍랑과 제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무녀 귀국자가 홍랑의 몸에 지니라 했던 수호부였고 그걸 제이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것이라 여겨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홍랑이 실종되자 진무제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민씨 부인은 무녀를 불러 굿을 벌이지만 굿 도중 무녀는 피를 토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마을엔 귀신이 씌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그 이유가 어린 제이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후 민씨 부인은 사흘 밤낮 동안 제이를 홍두깨로 내리치고 중문에 대못을 박아 가둬버립니다. 심열국은 사람 찾기로 이름난 도깨를 고용하지만 끝내 홍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문을 잇기 위해 2000냥의 양자를 드리게 되죠. 양반과 핏줄을 지닌 11살 소년 무지는 그렇게 홍랑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마 드라마에선 여기까지 아역 배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극 초반 시청률을 책임지는 아역 배우들의 연기력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특히 어린 제이의 복잡한 내면 연기력이 무척 기대가 크고 눈물 흘리면서 볼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홍랑이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젊은 시절 민씨를 꼭 빼닮았습니다. 눈매, 체형, 그리고 어릴 적 손목에 남은 상처까지도요. 심열국은 단번에 내 아들이 맞다고 믿어버립니다. 민씨는 홍랑과 눈을 마주친 순간 그대로 기절하고 맙니다. 그 후 집안의 낯선 물건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홍랑의 모습을 보며 심열국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드라마 예고편을 보면 심열국이 그동안 가짜 홍랑들을 시험하고 처벌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이번 드라마에서는 홍랑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더 중요한 시험이 하나둘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차이지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작에서 홍랑은 왼손잡이로 등장하지만 드라마 탕금 티저 영상과 예고편에서 홍랑은 활을 쏠 때도 칼을 들 때도 오른손을 씁니다. 이 부분은 배우의 액션 동선이나 촬영 동작을 배려한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 본방에서 확인해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진짜 홍랑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궁금하실 건데요. 이제부터는 홍랑을 향한 제이의 의심을 따라가며 그 실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이는 그가 진짜 홍랑인지 끝까지 의심합니다. 특히 재산 분배 시점에 맞춰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홍랑이라면서 어린 시절 기억을 전혀 못한다는 점에 의심을 놓지 않습니다. 깊은 밤 제이는 은밀히 연초를 피우러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 위로 화살촉이 날아와 꽂히고 고개를 돌린 제이의 시야에 홍랑이 활을 겨눈 채 강렬한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제이는 공포와 의혹이 한층 깊어지고 홍랑은 그런 제이를 보며 가증스러운 듯 비웃기까지 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이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홍랑의 행동은 더욱더 의심스러워지는데 과연 그는 진짜 홍랑일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정체는 복수를 목적으로 홍랑으로 위장한 가짜였습니다. 가짜 홍랑은 노비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양반들에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부모의 죽음과 도망 노비로 살며 겪었던 참혹한 일 속에 심열국이 있음을 알았고 살수로 성장하며 평생 복수만을 꿈꿨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며 가시처럼 옆에 서 있는 제이가 그에겐 예상 못한 방해물이 됩니다. 무진 또한 홍랑을 의심하게 되고 뒷조사를 하던 중 실종된 홍랑의 나이와 해월로에 처음 들어온 가짜 홍랑의 나이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민씨 부인은 가짜 홍랑에게 행수자리를 주라 이르고 무진은 살수를 보내 그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민씨 부인은 제이를 고대감의 첩으로 강제 혼인을 시키려 하고 제이는 도망을 칩니다. 추격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무진이 때마침 그녀를 구해 돌아가지 않으려는 제이를 설득해서 데리고 돌아옵니다. 무진은 어린 시절부터 제이를 연모해왔고 차기 단주가 되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제이를 민씨 부인이 가만히 둘 리 없었고 꼼짝없이 결혼해야 하는 그녀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홍랑이었습니다. 가짜 홍랑에겐 제이의 의심이 거슬리고 위험했을 텐데 왜 도와준 걸까요? 사실 복수라는 목적만 본다면
제이는 분명 걸림돌입니다. 의심이 끊이지 않고 언제든 그 정체를 폭로할 수도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도 그는 제이를 위험에서 구하고 민씨 부인에게서 그녀를 지켜주며 곁에 두려 합니다. 홍랑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살수가 되기까지 감정 없이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제이는 처음 인간적인 감정을 되살린 존재입니다. 홍랑은 자신도 모르게 양심과 연민, 죄책감, 제이에 대한 사랑까지 느끼며 복수와 감정, 이 두 갈래의 길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독은 이 흔들림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넷플릭스 드라마 탕금의 결말을 바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복수와 감정 사이에서 둘 다 성공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홍랑의 과거와 현재가 점점 밝혀지고 제이라는 변수도 생긴 상황에서 홍랑의 복수가 성공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극은 인물 간의 관계 설정과 심리 묘사가 굉장히 복잡해서 미리 알고 보면 훨씬 더 몰입해서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배우 역할과 감독,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이, 시바지 소생인 민상단의 외동딸. 아우 홍랑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 민씨 부인의 학대 속에서 잡초처럼 자랐고 아우를 찾아 집을 탈출하는 게 소원이다. 홍랑, 조선 거대 상단주의 외아들로 어린 시절 실종되고 10년 만에 돌아온다. 유년의 기억을 잃고 누이, 제이에게 의심을 받는다. 복수를 위해 살수로 자라. 증오와 절망, 냉혈한이다. 심열국과 한평대군의 더러운 탐욕에 희생된 부모와 참혹한 유년 시절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건다. 무진, 양반 집안에 태어나 민상단의 2000냥의 양자로 팔려왔다. 민씨에게 괄시받으며 변방으로 떠돌지만 민상단의 단주에 오를 꿈을 꾼다. 심열국, 홍랑과 제이의 아버지, 대릴사위로 민상단의 실속 없는 주인이다. 예술품 거래를 하면서 한평대군을 위해 온갖 더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민씨 부인, 홍랑의 친모이자 제이의 계모, 민상단의 실세며 무남동녀로 태어나 아나무인으로 자랐다. 홍랑을 잃고 무속에 빠진다.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진과 제이를 구박하는 계모. 김홍성 감독. 김홍성 감독은 스릴러와 범죄 장르의 강한 연출가로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압도적인 분위기 연출에 능합니다. 공모자들, 변신, 늑대사냥 등에서 보여준 묵직한 영상미와 반전 중심의 구성은 이번 사극 탕금 속 비밀과 복수의 이야기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캐릭터의 정교한 감정선보다는 갈등 상황을 강렬하게 시각화하는 연출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김진아 감독. 김진아 감독은 김홍성 감독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스타일입니다. 김진아 감독은 섬세한 심리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연출에 강한 감독입니다. 이번 탕금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서사와 감정, 그리고 복수극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들을 감성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해 줄 걸로 생각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탕금에서 비주얼은 김홍성 감독, 감정선은 김진아 감독. 두 감독이 만들어내는 연출에 주목하고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 조보아가 유튜브 낙낙 채널에 출연해서 탕금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는데요. 넷플릭스 OTT 작품 첫 출연작이며 전통사극 또한 처음 출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탕금 원작 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해서 무척 기대했으며 세계 동시 오픈이라 영상미에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속촌부터 전국 팔도 아름다운 장소를 정말 많이 담았으며 감독님이 장소가 마음에 안 들면 촬영을 접고 다시 찍을 정도로 한신한신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인 넷플릭스 사극 드라마 탕금을 원작과 공식 예고편, 공식 티저 영상으로 낱낱이 벗겨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사극으로 돌아온 조보아, 환혼 이후 또 한 번 강렬한 연기를 예고한 이재우, 그리고 영상미에 강한 김홍성 감독, 감정선에 집중하는 김진아 감독까지. 이 정도면 흥행은 이미 예약된 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꿀팁,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하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다는 정보. 네이버 쇼핑하시는 분들은 4,900원으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적립금 5%와 넷플릭스도 시청 가능합니다.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고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낱낱이 벗겨본 탕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